2025년 AI 교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람들은 챗GPT 활용법을 배우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익히고 AI 자격증을 땄다. 그런데 같은 해 한국에서만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약 10만 개가 사라졌다. 정부는 이를 AI가 전문직 신입 채용을 대체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신입 채용은 사실상 중단됐다. IBM CEO는 5년 내 백오피스 업무의 30%를 AI로 대체한다고 선언했다. 샘 알트만은 2028년이면 AI가 많은 연구 업무를 자동화한다고 못 박았다. MIT는 더 직설적이었다. 현재 기술로 미국 노동력의 11.7%를 AI로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신도 알고 있다. AI로 업무 효율을 2배 올리면 회사는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걸. 당신이 AI를 쓸수록 당신의 대체 가능성은 올라간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의 문제다. 뇌과학이 밝혀낸 진실이 있다. 불안을 느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회피하거나 과잉 학습에 빠진다. 카이스트 연구에 따르면 위협을 감지하면 편도체가 0.2초 만에 폭발한다. 그 다음 전두엽이 위험을 판단한다. 하지만 불안이 계속되면 전두엽은 힘을 잃고 편도체만 과활성화된다. 결과는 본능적 회피다. 하지만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성장한다. 차이는 단 하나, 불안을 위협이 아닌 학습 신호로 재해석했다. 이게 신경과 소성이다. AI 시대 생존은 AI를 잘 쓰는 게 아니라 뇌를 속이는 데 있다. 뇌를 속여라. 현실은 그 다음에 따라온다. AI는 편리합니다. 보고서 작성, 이메일 초안, 회의 요약, 클릭 한 번이면 끝이죠. 그런데요, 편리함 뒤에 불안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도구가 나를 돕는 건가요? 아니면 대체하려는 건가요? 우린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편리함과 공포 사이. 오늘 이 영상은 답을 드립니다. AI 시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뇌과학과 실제 사례로요. 2014년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 CEO로 취임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었다. 구글과 애플에 밀려 혁신은 멈췄고 주가는 10년째 제자리였다. 실리콘밸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과거의 유물 취급을 받고 있었다. 더 심각한 건 내부 문화였다. 부서 간 경쟁은 치열했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회사를 짓누르고 있었다. 직원들은 새로운 시도를 꺼렸다. 틀리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전했다. 혁신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았다. 월스트리트는 냉소적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는 끝났다. 나델라가 CEO가 되던 날, 그는 전 직원에게 한 권의 책을 보냈다. 캐럴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이었다. 책의 핵심은 간단했다. 능력은 고정된 게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다. 많은 임원들이 의아해했다. CEO가 취임 첫날 자기계발서를 돌리다니. 하지만 나델라는 진심이었다. 그는 첫 전사회의에서 선언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회의 때마다 직원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이번 주에 무엇을 배웠는가? 실적을 묻지 않았다. 학습을 물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임원들은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다.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실패가 처벌이 아니라 학습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 무렵 AI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많은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했다. AI를 도입해야 하는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닌가?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불안이 커졌다. 나델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AI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AI는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입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개발자가 AI 도구를 쓰면 반복 작업이 줄어든다. 그러면 개발자는 더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시간을 쓸 수 있다. 고객 지원팀이 AI 챗봇을 쓰면 단순 문의는 자동화된다. 그러면 직원은 복잡한 고객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확장하는 도구다. 2023년
나델라는 큰 결정을 내렸다. 오픈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었다. 이사회는 반발했다.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나델라는 단호했다. 우리는 AI 기술을 사는 게 아닙니다. AI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는 내부 메모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의 목표는 AI를 마스터하는 게 아닙니다. AI를 통해 고객이 더 많은 걸 성취하도록 돕는 겁니다.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였다.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돌파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직원 수였다. AI를 전면 도입했음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력을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AI를 다룰 줄 아는 인재를 더 채용했다. 나델라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AI를 어떻게 쓰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가 한 일은 간단했다. 불안을 재해석한 것이다. AI는 위협이라는 신호를 AI는 기회로 바꿨다. 그 순간 직원들의 뇌가 바뀌기 시작했다. 편도체의 공포 반응이 전두엽의 학습 반응으로 전환됐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나델라는 회사 전체의 뇌회로를 재배선한 것이다. 10만 명의 직원이 AI는 동료다라는 문장을 매일 들었다. 8주가 지나고 8개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뇌는 실제로 바뀌었다. 새로운 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전두엽이 강화됐다. 이게 바로 신경가 소성이다. 나델라가 대기업의 뇌를 바꾸고 있을 때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는 AI의 미래 그 자체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스탠퍼드 출신으로 Y 콤비네이터를 거쳐 오픈AI를 이끌고 있는 샘 알트만이었다. 2015년 샘 알트만이 오픈AI를 공동 창업했을 때 그의 고민은 깊었다.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AI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이 공존했다. 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AI가 위험한지 안전한지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다. 그래서 그는 특이한 전략을 택했다. AI를 비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었다.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됐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2개월 만에 1억 명을 넘어섰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산된 기술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챗GPT를 쓰면서 동시에 불안해했다. 이게 내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냐? 샘 알트만은 전 세계를 돌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의 메시지는 일관됐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직접 도구를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AI를 배우겠다고 강의를 듣는다. 하지만 정작 도구를 직접 써보지 않는다. 이론만 공부하고 실전은 회피한다. 샘 알트만은 강조했다. 이론을 아는 것보다 실제로 써보는 게 100배 중요하다. 왜냐하면 AI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오늘 당장 챗GPT를 켜세요. 업무 이메일을 써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이상한 답이 나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질문을 던지고 결과를 보고 다시 질문을 수정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뇌가 바뀝니다. 2025년 그는 한 인터뷰에서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AI가 모든 걸 다 하면 인간은 뭘 하냐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AI는 어떻게를 해결하지만 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같은 해 하버드 강연에서 그는 이 개념을 확장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AI는 최적화된 답을 내놓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인 답을. 하지만 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지, 이 해결책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인간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는 오픈AI 내부 사례를 공유했다. 챗GPT를 개발할 때 엔지니어들은 수백 가지 기능을 제안했다. 모두 기술적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샘 알트만이 던진 질문은 달랐다. 이 기능이 사람들의 삶을 정말로 바꿀까? 그 질문으로 90%의 기능이 걸러졌다. 기술이 아니라 목적이 중심이었다.
샘 알트만은 청중을 향해 말을 맺었다. 여러분은 AI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AI를 도구로 쓰는 다른 인간과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AI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AI에게 가장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델라와 샘 알트만. 한 명은 전통 기업을 AI 시대에 맞게 바꿨고, 한 명은 AI 시대 그 자체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놀랍도록 같았다. AI를 배운 게 아니다.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바꾼 것이다. 나델라는 AI는 동료다라고 반복했다. 샘 알트만은 직접 써보라고 강조했다. 두 메시지는 같은 뇌과학 원리에서 나온다. 편도체가 보내는 이협 신호를 전두엽이 학습 신호로 재해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은 AI를 마스터한 게 아니다. 사람들의 뇌를 재설계한 것이다. 이게 바로 뇌를 속이는 방법이다. 뇌를 속여라. 나델라와 샘 알트만. 이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 뇌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한진희 교수 연구팀이 2018년 밝혀낸 공포 반응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위협 신호가 감지되면 편도체가 0.2초 만에 먼저 반응합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그 다음 전전두엽 피질이 개입해 진짜 위험인지 판단하죠. 문제는 불안이 지속될 때 벌어집니다. 전두엽은 점점 활성도가 떨어지고 편도체만 과활성화됩니다. 당신이 AI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델라와 샘 알트만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회로를 역이용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가 2011년 발표한 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에게 같은 과제를 주고 실패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그룹은 실패 직후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 그룹은 편도체만 활성화됐죠. 같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왜 반응이 정반대였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실패를 위협이 아니라 학습 신호로 재해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인지 재평가라는 메커니즘입니다. 배회 측 전전두엽 피질은 부정적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마음가짐만 바꾼 게 아닙니다. 뇌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여기서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뇌는 고정된 장기가 아닙니다. 1990년대 이후 연구 결과 인간의 뇌는 새로운 학습과 경험에 의해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반복적으로 특정 뇌 기능을 사용하면 해당 뇌 영역의 신경세포 연결이 강화됩니다. 최근 국내 뇌과학 연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불안 자극에 노출된 피실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불안을 회피하도록 훈련했고 B그룹은 불안을 성장 신호로 재해석하도록 훈련했습니다. 8주 후 MRI 촬영 결과 B그룹은 편도체 전두엽 연결성이 58% 강화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행동 변화였습니다. B그룹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A그룹보다 3.2배 높았습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불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뇌회로를 결정하고 뇌회로가 행동을 결정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동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나델라와 샘 알트만은 AI를 배운 게 아닙니다. 불안을 재해석하는 법을 뇌에 훈련시킨 겁니다. 그 훈련이 반복되면서 편도체 전두엽 회로가 재배선됐습니다. 뇌과학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건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뇌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뇌과학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다릅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떨쳐내고 AI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해 당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안을 재해석하고 AI를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불안은 뇌의 편도체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위험으로 받아들이면 전전두엽이 마비됩니다. 학습 기회로 재해석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나델라가 직원들에게 AI는 동료다라고 반복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불안이 느껴질 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지금 내 뇌가 배워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리고 바로 AI를 켜는 겁니다. 샘 알트만이 강조한 건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실제 업무에 AI를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틀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손으로 직접 입력하고 결과를 보고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반복이 뇌의 신경회로를 재배선합니다. 두 번째, 작은 성공을 설계하면 됩니다. AI로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쓰십시오. 회의록 정리를 AI에게 맡겨 30분을 절약했다면 그 시간에 고객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팀원과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면 됩니다. 이 작은 성공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불안이 아니라 기대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 8주 동안 하루 10분씩 반복하면 뇌가 바뀝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8주간 재해석 훈련을 받은 그룹은 편도체 전두엽 연결성이 58% 강화됐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는 비율이 3.2배 높아졌습니다. 8주가 중요한 이유는 뇌의 회로가 실제로 변하는 최소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불안을 재해석하고 AI를 써보고 작은 성공을 기록하는 시간. 8주 뒤 당신의 뇌는 지금과 다르게 작동할 것입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건 AI를 잘 쓰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재해석하고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뇌의 회로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뇌를 속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8주 뒤 당신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I 배워봤자 또 새로운 거 나오면 소용없잖아. 결국 AI 잘 쓰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 아니야. 나는 늦었어. 이런 질문들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챗GPT가 GPT-5가 되든 완전히 새로운 AI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뇌과학 연구에서 8주 동안 재해석 훈련을 받은 그룹은 편도체 전두엽 연결성이 58% 강화됐습니다. 당신이 8주 동안 만든 건 특정 도구를 쓰는 능력이 아닙니다. 불안을 재해석하는 뇌, 새로운 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전두엽입니다. 도구는 바뀌어도 당신의 뇌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남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델라가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된 건 47세였고 그때 그가 한 건 AI 기술을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뇌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샘 알트만도 처음부터 AI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의심, 또 바뀔 거야, 늦었어라는 생각의 출발점은 모두 같습니다. 바로 편도체입니다. 편도체가 보내는 이 신호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멈춥니다. 학습 신호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움직입니다. 뇌는 당신이 선택한 해석을 현실로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단순한 AI 활용법이 아니었다. 뇌과학이 증명한 생존 전략이었다. IBM CEO는 5년 내 일자리의 30%가 사라진다고 선언했다. 샘 알트만은 2028년이면 많은 업무가 자동화된다고 못 박았다. MIT는 지금 당장 11.7%의 노동력을 AI로 대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숫자들은 공포가 아니다. 신호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위험 신호가 아니다. 업그레이드하라는 요청이다. 나델라는 AI를 동료로 재해석했다. 샘 알트만은 직접 서버로 강조했다. 그들이 한 건 AI를 마스터한 게 아니다. 뇌를 재설계한 것이다. 8주다. 하루 10분, 불안을 재해석하고 AI를 직접 써보고 작은 성공을 설계하는 시간. 뇌과학이 증명했듯이 8주면 당신의 편도체 전두엽 연결이 바뀐다. 중요한 건 하나다. 당신의 선택이다. 뇌를 속여라. 그러면 당신의 현실이 달라진다.